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 만에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을 통해 내놓을 메시지와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당초 청와대에서 트럼프 대통령 환영 행사가 2시 반부터로 예정돼 있었는데 이 평택 기지 행사가 시간이 약간 지체되면서 환영 행사도 약간 지연될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원장님,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25년 만에 국빈 방문인데요. 어떤 네. 의미가 있다고 좀 평가하십니까? 주변에 이제 상황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의 이견이 있다라든가 뭐 전자권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의 오해, 예를 들어서 또 얼마 전에 발표한 그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관한 그 협의 결과, 즉 산불 얘기 나왔던 등등 해가지고 볼 적에 북핵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한미 간의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은 아마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좀 더 크게 이제 보자면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좀 보여주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즉 지금 오바마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넘어오면서부터 재균형 전략이 없어지고 미국이 고립주의로 갈 거라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미국으로서는 동맹과 우방에 대한 그 확고한 방위 공약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이 지역의 맹주로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됐는데 벌써 세 번째 이 한미 정상이 마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한미 정상 간의 관계가 좀 긴밀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뭐 이제 대개 비교해보면 아베 신조 수상과 트럼프 대통령 간 긴밀한데 문재인 대통령과 약간 좀 거리감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아베 신조 수상과 트럼프 대통령 관계가 좀 이상하리만큼 긴밀한 거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서도 상당한 서로의 존중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을 출발하기 전에 그 한국의 신사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상당한 존중심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이 세 번째 이제 만남이 되다 보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개인적 친밀감, 친숙감이 좀 더 더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자, 연구위원님께서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의 의미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국빈 방문을 25년 만에 한다는 것도 큰 의미가 될 수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주변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 러시아까지도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번 이제 국빈 방문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이 북한과 지금 우리는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식을 좀 더 깊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북한에 대한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 땅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정상들의 지금 회담보다도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이 평택에 있는 미국 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는 것을 놓고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캠프 험프리스에 나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으면서 의미가 더 배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같이 간다,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이걸 갖다 보여준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거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1차적으로 대개 주한미군 기지에 가서 거기서 이제 안보 상황 브리핑을 받고 장병들과 같이 식사하는 거였는데 이번에 아주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험프리스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브리핑을 받고 장병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는 그런 것 자체가 한미 관계가 끈끈하고 즉 우리가 굉장히 그 미군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우리의 초석이다. 그리고 우리 진정한 친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아이스 브레이크 모먼트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최고의 예우를 받았다라고 평가를 해도 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 캠프 험프리스 같은 경우에는 한미 연합방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왜 이전을 하게 됐냐면은 용산 같은 경우는 서울 도심에 있어서 이제 개발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한 전방에 있는 그런 주한미군기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병사들의 생활에 삶의 질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
예전부터 이제 미군 측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사실 이제 한 10여 년 만에 이제 주한 미군을 재정리하면서 사실 캠프 험프리스로 다 이전을 하는데요. 그만큼 미 육군 최대 규모의 그런 기지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허브 기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평택 항이 있고 또 주변에 이제 오산 공군기지가 있어서 네. 사실상 그 주한 미군의 증원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었고요. 또한 여기에는 유사시 이제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한미 이 양국군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지휘 시설도 있고요. 또한 이제 북한의 그런 동향을 감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 자산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그런 상징물에서 양국 정상이 이렇게 만났다는 것은 네. 그만큼 공고한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대내적으로 이제 가시한다는 것도 우리가 관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이 한미 정상이 캠프 험프리즈에서 처음으로 만났다는 것,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북 메시지, 어떤 대북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에도 관심인데 역시 북한에 주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한국과 미국 간의 이 북한 문제에서는 어떠한 틈도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자리였고, 역시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는 안보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강조해왔듯이 평화를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그 힘의 원천은 역시 한미 동맹이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북한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시각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또 이 캠프 험프리스에는 이 우리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 기간에 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캠프 험프리스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미 방위 분담금을 상당히 그동안 미국 측이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이 캠프 험프리스가 어떻게 보면 이 증거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방위 분담금이 한미 양국의 연합 전력에 투자가 되고 있고 이것을 또 많은 주한미군들이 이것을 향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마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좀 스케줄을 조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당초에 DMZ 방문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무산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북미 간의 굉장한 그 핵과 미사일 문제로 인해서 갈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경호 문제로 인해서 북측이 갑자기 이제 또 예상치 못한 도발했을 경우에는 DMZ 같은 경우에 그런 상황을 또 관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이번 동아시아 방문이 단순히 이런 외교 방문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사실 미 본토에서 지금 F-35A 전투기 12대가 일본에 이제 전개를 했고요. 또 이제 오늘 확인된 바지만은 E4B, 즉 이제 심판의 날 지휘기라고 알려진 나이트워치도 지금 일본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이 동아시아 방문이 외교적인 것도 있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그런 군사적인 행동도 같이 되고 있다는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DMZ 방문을 안 한 것은 오히려 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기간 중 일본에서 2박 3일간 묵으면서 특히 첫 일정을 같이 골프 회동을 하면서 상당히 긴밀한 유대 관계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1박 2일간 머물게 되는데 이 기간이 일본에 비해서 좀 짧기 때문에 좀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기간이 더 길었다면 좀 더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보여지겠지만, 그렇지만 짧지만 아주 그 중요한 내용들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양보다 질로서 우리는 승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정상회담의 결과를 지금 놓고 본다면 미일 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떤 확실한 결과가 나왔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져보게 되면은 정말 극진한 대우를 한 아베 수상이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말은 무역 분쟁 시정해라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할 건 다 취하고 또 상대방한테 요구할 건 다 요구한다. 그러니까 대우를 잘한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성공적인 정상회담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뭐 정상들 간의 이 친숙함, 긴밀함 이것이 있다면 물론 더욱 좋겠지만 국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떤 보조적인 수단이지 그것을 전부를 좌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세 번째 만남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친밀감도 좀 약간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떤 상대방에 대한 존중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더 우리가 득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네. 말씀하셨듯이 일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긴밀한 끈끈한 관계를 과시하다가 이 무역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부분
부분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업가적 기질이 나타났다,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줬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방한기관에서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나타날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제 기업가라기보다는 협상가라는 네. 그런 거래 달인 이런 거를 보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본인이 취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미 국민에 대한 메시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야말로 그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바로 나오고 있는 이 한반도에 와서 뭔가 미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할 겁니다. 따라서 네. 굉장히 강력한 대북 압박 메시지 플러스 뭐 군사적 대안도 배제하지 않는다. 기존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얘기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역시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무역 적자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난번 7월 1일 로즈가든에서 했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FTA 이건 불공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정한 FTA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FTA 다시 재협상해야 된다. 두 번째는 방위 분담에서 한국이 더 많은 부분을 해라. 분명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상당히 좋은 분위기로 가다가 지금 예상하기에는 공동 기자회견 때 아마 그러한 좀 돌출성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아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나온다면 어떤 부분에서 좀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 한미 FTA 뭐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협상이 잘 진행돼서 공정한 무역 관계가 형성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또한 방위 분담 문제에서는 역시 어떻게 보면 그 FTA 문제는 지난번 1차 정상회담 이후에 뭔가 진전이 있는 거죠. 결국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이미 자기가 확보한 거고 새로 확보해야 될 것이 역시 방위 분담 아니겠는가. 네. 우리가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를 잘 보여줬지만 그것만 갖고 부족하다. 뭔가 더 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할 거고 아마 지금 정부도 나름대로는 준비를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지금 차량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주한미군 이 평택 기지에서 트럼프 대통령 일행이 이동하는 모습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평택 기지 내부의 모습을 현재 보고 계십니다. 네. 이 캠프 험프리스에서 일정을 마치고 헬기로 이동을 해서 서울 용산 미군 기지로 향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화면이 주한미군 평택 기지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당초 2시 반부터 청와대에서 환영 행사가 있을 예정이었지만 이 평택 험프 캠프리스의 행사가 좀 길어지면서 예. 다소 이 청와대 환영식 행사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일단은 오늘 이제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환영 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상회담이 있을 텐데 이 환영식에도 굉장히 좀 공을 들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한미 양국 정상이 이 캠프 험프리스에서 만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또 이렇게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아마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특히 이제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강력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가 갖춰져 있다는 것을 캠프 험프리스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겠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북한에게도 굉장히 또 압박이 될 수 있고 또한 이제 국내에서도 일부 이제 그런 문재인 정부를 좀 의심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원장님, 그 북한이 지금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도발을 하지 않고 좀 잠잠한 모습인데 북한으로서도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대북 메시지를 좀 주목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 북한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단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갔을 때 이 미중 정상회담이 어떠한 결과를 낼 네. 것인가를 예의주시할 거고 그 이후에도 아마 이제 APEC과 EAS까지의 문제를 쭉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이 미국 대통령이 이 동아시아 순방을 할 때 그 기간 중에는 도발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미국 대통령의 순방을 마치고 난 다음에 도발을 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그 이후를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 불행히도 그 시점 자체가 금년도 1월 1일 김정은 신년 메시지에서 밝혔듯이 네. 2010년 말까지 대륙간 탄도미사일 완성하겠다. 그럼 아직까지 그것이 완성이 안 된 단계이기 때문에 네. 11월 중순 이후 12월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위기 조성의
단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또 트럼프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을 강조한 상황인데요.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 또 이 한미일 3국 간 군사 협력에 관한 부분이 다뤄질 가능성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난 7월 1일 공동 성명에 포함됐던 내용이죠. 한미일 군사 협력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 그러나 그 대상은 북한 문제에 국한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합의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번 회담에서는 지금까지의 우리가 추진해왔던 한미일 3국 협력을 어떠한 단계로 더 격상시킬 것인가 아니면 확대할 것인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우리로서는 아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 지난번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 협의 발표에서 나왔던 그 약간 미국 측에 가질 수 있는 우려 사항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해명을 좀 확실히 해서 우리가 중국과 관계 개선해 나가더라도 예. 한미일 군사협력, 즉 북한 문제에 관한 한미일 군사협력은 지속해 나간다,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야 될 것이고요. 예. 거기에서 미국도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려와 의혹을 갖고 있던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좀 기대하고요. 두 번째 이제 뭐 사드 문제라든가 MD 편입 반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 나름대로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저 MD에 편입 안 하겠다라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 왔던 것이고요.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뭐 추가 A 문제에 대해서 우리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네. 따라서 그것은 이제 아직 그 문을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미국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좋은 기회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아마 일본 측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아마 아베 총리로부터 받았던 메시지를 예. 같이 전달하면서 이러니까 한미일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아베 총리를 만나고 왔기 때문에 오늘 대화는 그것과 더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고심이 깊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게 아베 총리를 만나고 온 상황이고 예. 지금 만나야 되고 다음 또 이 사람이 중국을 시진핑과 주석과 또 만나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이 세 개의 국가를 동시에 상대해야 될 굉장히 어려운 정상회담인데요. 예. 또 어려울수록 또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원칙을 갖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가장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던 우리는 원칙을 갖고 대응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국익에 맞게 네. 한미일 안보 협력, 북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는 추진해 나갈 것이고 중국과의 관계 역시 우리 뭐 이 경제 관계도 있고 또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 관계를 원만히 가져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한국 이러한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그런 이해를 촉구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한미 동맹을 얼만큼 신뢰하고 이 강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지를 확인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아직도 미국 일부에서는 이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재판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좀 더 확실히 보여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고차 방정식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러면 잘 풀어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이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이 산불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또 짚고 넘어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제가 볼 때 대통령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세심한 네. 얘기는 그렇게 별로 안 하죠. 이제 큰 얘기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한다면은 뭐 한중 관계가 앞으로 원만히 잘 그 진전돼 나가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미 동맹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 정도 굉장히 좀 더 일반적인 대통령이 같은 게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직설적인 직설적인 화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예.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게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나름대로 정확하게 우리 입장을 밝히면 될 거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의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지금 이 캠프 험프리스에서 한미 양국 정상이 어떤 발언을 정확했는지 정확하게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요코타 방문 기지에서 상당히 북한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 미국의 결의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네. 사실 그래서 그 미군 기지다 보니까 사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결이냐 아니면 결의 플러스 능력까지냐 하게 되면 저는 능력까지를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주요 자산들이 있는 기지 내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그 결의를 다지면서 우리는 그런 능력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것이고요. 평택 기지를 갔을 때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를 뭐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 얘기했을 건 그럴 겁니다. 이런 이 지역에서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주한 미군들에 대한 노력을 평가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 또한 이제 대북 메시지도 강력히 나갔을 겁니다. 미국은 뭐 예를 들어서 한국 방위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할 것이다라는 얘기, 이 모든 조치는 한국과 같이 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뭐 추정을 해봅니다. 네. 지금 시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 청와대 환영식이 있은 후에 네. 이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인데요. 오늘 회담은 일단 단독 회담으로 시작한 이후에 확대 회담 순으로 진행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단독 정상회담이 있고 그다음에 확대 정상회담이 있는데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단독 정상회담이죠. 거기서는 그야말로 그 대본 없는 대화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네. 때로는 설전이 발생할 수도 있죠. 네. 뭐 우리가 기억하는 뭐 김대중 부시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뭐 최악의 정상회담이었다고 하지 그것이 다시 단독 정상회담에서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솔직한 정상회담이 될 거고 거기서 분위기가 좋은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굉장히 수월하게 넘어가죠. 되게 예. 확대 정상회담은 이미 다 합의한 양측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합의한 내용들을 좀 조율하고 좋은 이렇게 덕담을 나누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사실은 공동 기자회견입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브리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낮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한미 동맹의 상징인 캠프 험프리즈를 방문하여 한미 장병들과 함께 격려 오찬을 하였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캠프 험프리즈 방문은 규모 면에서 세계 최대이자 시설 배치 등에서도 최고 수준의 해외 미군 기지로 건설되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점검하고 단단한 한미 동맹과 철통 같은 공조 체제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문 대통령은 올해 7월 미 8군 사령부가 캠프 험프리즈로 이전을 완료한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 방문함으로써 포괄적 동맹을 뛰어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북핵 및 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며 주한미군의 안전적 주둔 여건 보장을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캠프 험프리즈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토마스 벤달 미 8군 사령관으로부터 기지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과 미사일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연합 방위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평택 기지는 한미연합 방위령의 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벤달 사령관은 캠프 험프리스에 대한 개괄적 보고를 한 데 이어 오늘은 한국과 미국의 양국 대통령께서 사상 처음으로 함께 평택 기지를 방문하신 역사적인 날이라며 평택 기지는 한미 동맹을 향한 영원한 헌신의 상징이라고 표현했고 더 압축적으로 왕관위의 보석 같은 곳이라며 107억 불에 달하는 기지 건설 비용의 92%를 부담해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벤달 사령관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항공 투어를 통해 브룩스 사령관으로부터 똑같은 보고를 받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을 통하여 이렇게 위대한 한국과 한국 국민의 기여를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윤영찬 수석의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정상회담 주목할 만한 결과를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박수현 대변인 특히 한미가 위대한 동맹이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네. 특히 또 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정부의 기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이 네. 계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방위비 분담금에 관해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이제 특히 이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네. 그 브룩스 사령관이 이러한 기여를 한국의 기여 부분이라든가 이 네, 기지의 벤달 사령관이 의미 등을 네. 직접 예.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항공토를 하면서 지금 네, 보고를 네. 하고 있다라는 것은 볼 적에 우리가 전달하는 것보다 더욱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금 전달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뭐 방위 분담 이 문제 제기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제 짚어봐야 될 것이 역시 이제 상당히 의미가 되는 것이 위대한 동맹으로 가는 이제 초석 네. 어떤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것에 이 기지의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한 뭐 역시 그 한미 양국 대통령 이런 기지에 같이 왔다라는 것 역시 또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역시 같이 갑시다라는 그 연합사의 모토에 부응되는 것이고 또 한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서 기여한 바에 대한 평가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고 특히 이제 그 역시 중요한 것은 북핵 미사일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대응 능력이 연합 방위력인데 역시 연합 방위력의 상징이다. 네. 따라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겠다라는 것이 그런 안보 방위 공약의 실질적인 그런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저희가 브리핑 나가는 동안 화면으로 잠시 좀 보여드렸는데요. 평택에서 마린원이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헬기를 타고 잠시 뒤에 용산 기지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곳에서 이제 차량으로 바꿔 타고 청와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청와대 모습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이제 환영회가 진행이 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단독 정상회담의 중요성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확대 정상회담까지 하고 나면 이제 청와대 경내를 또 산책을 하게 그렇죠. 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좀 개인적인 친밀감을 더 갖게 하는 그런 거겠죠. 아마 우리 1차 정상회담 때만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뭐 링컨 방을 이제 데리고 네. 가서 거기서 이제 한번 구경을 시켰듯이 이제 예. 뭐 그렇게 뭐 갑작스러운 건 아니지만 예정에 돼 있는 거지만 경내를 산책하면서 뭔가 좀 더 이 개인적으로 좀 더 깊숙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깊숙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카터 대통령이 조깅을 좋아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카터 대통령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같이 조깅을 하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거나 했던 그러한 이제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네. 또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 영부인 김정숙 여사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차담회를 위한 차라던가 뭐 네. 음식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들도 좀 준비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전 볼 때 일본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던 형식과 굉장히 다른 차별화된 것이다. 그러니까 소박하지만 굉장히 정성이 담긴 그러한 스타일인 것 같고요. 우리가 그리고 일본은 굉장히 화려함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차담회 같은 경우도 있고 뭐 곶감을 내놓는다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음식 자체도 많이 환영 만찬에 준비되고 있는 음식 자체도 구황작물로 준비한다는 것은 역시 굉장히 소박하면서도 뭔가 품격을 있도록 하도록 하는 그러한 배려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 네. 물론 일본에서는 뭐 굉장히 그야말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식으로 갔지만 그것보다는 뭔가 정성이 담긴 그렇죠. 음식으로 우리는 대접하는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정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아무래도 김정숙 여사는 또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하는 또 일정도 예정돼 있을 그렇겠죠. 텐데요.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이 방안 일정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역시 이제 그 영부인들끼리 만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그 친숙감을 갖는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역시 뭐 장수를 잡으려면 장수 같은 말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듯이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가족에 대한 신뢰, 가족에 대한 그 믿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멜라니아 여사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그 개인적인 친분 관계도 하고 공통의 관심사, 여성의 문제라든가 이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문제들 서로 얘기하다 보면은 좀 더 친숙함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네.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국빈 만찬도 이제 마련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을 한 흔적이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분위기. 예. 그러면서도 어떤 공연을 할 것인가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뭐 상당히 좀 딱딱한 분위기죠. 국빈 만찬 하게 되면은 이제 그렇지만 이러한 분위기를 어떻게 부드럽게 만들어 나갈 예. 것인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전 포인트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있어 그런 부분 상당히 어떤 뛰어난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도 예전에 그런 국빈 만찬과는 달리 어떤 저는 뭐 예상하는 약간 파격의 미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예. 뭔가 좀 깜짝 쇼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예. 굉장히 부드러운 분위기로 끌고 가기 위한 그런 흔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그 봅니다. 만찬 메뉴도 굉장히 좀 눈길을 끄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이 가자미여서 네. 이 문 대통령의 고향이 거제도에서도 가자미를 공수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런 이제 스토리텔링을 좀 하겠죠. 이것이 어디 내 고향인 어디서 갖고 온 거고 원래 고향이 예를 들어 삼경도였는데 그때 이제 1.4.5 때 내려와서 했던 그 얘기부터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 나름대로의 어떤 그 스토리텔링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 그것을 같이 연결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뭐 우리가 음식 하나하나 메뉴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러한 네. 것을 통해서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약간 지금 공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위대한 협력, 그리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러 왔다. 뭐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러 왔다. 이 부분은 역시 예상했던 역시 대로 예상했던 경제 문제를 대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면서 한 연설들을 대부분을 보게 되면 국내 유권자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국내 유권자들이 혹할 만한 얘기, 자극적인 얘기가 들어갔거든요. 되게 유엔 총회 같은 데 되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강경한 메시지를 네. 냈다는 것은 네. 당시 미국이 미 국민들이 갖고 있던 안보 의식, 안보 위기감에 대한 그런 반응이었고요. 역시 일자리 문제는 뭐냐? 그 러스트벨트 즉 위스콘신 이라든가 뭐 미시간 이런 그 옛날 그 제조업들이 있던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 역시 아마 이번에도 FTA 문제를 강하게 거론할 것이라는 건 미리 얘기한 것이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내년에 아무래도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역시 정치인이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트루만 대통령 이후 최저의 지지율을 받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내년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이겨야지만 지금 뭐 얘기는 또 재선까지 노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재선을 위해서라도 중간 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중간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역시 가장 피부에 와닿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역시 강한 그 일자리와 관련된 메시지가 있을 거고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또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방한한 멜라니아 여사의 화면도 저희가 지금 준비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주한 미국 대사관의 행사에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스포츠 외교에 나선 것 같은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별도의 일정으로 주한미 대사관저에서 평창 올림픽 홍보 행사에 참석을 하고 있는 모습 저희가 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평창 올림픽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이러한 한반도 위기 상황 하에서 이 올림픽이 열린다고 할 때 네. 이것이 굉장히 걱정들이 많습니다. 이런데 한국을 가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멜라니아 여사가 평창 올림픽에 간접적인 홍보 효과가 있겠죠. 이러면서 이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희망하고 이 일을 위해서 미국이 협조한다. 이런 것을 의미를 부여해 본다고 볼 적에는 예.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이고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는데 하나의 기여가 되는 요건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 일행이 아무래도 광화문을 통해서 이 청와대로 이동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때문에 이 광화문에서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 방안에 대한 찬반 집회도 좀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과거 예를 보게 되면 2005년에 당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이제 한국에 안보연례 회의차 왔다가 이 반미 시위를 이제 봤죠. 반미 시위를 보고 가면서 그럼 주한미군을 과연 이렇게 환영받지 않는데 주한미군을 둘 필요가 있는가? 네. 미군 철수하자. 전시작전 통제권 노무현 정부가 원한다면 넘겨주고 가자. 이렇게 확 얘기됐던 것이거든요. 따라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총리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일단 국빈이 오는 건 우리가 이렇게 환대를 하고
정중한 예의를 갖춰서 해야겠죠. 그러나 뭐 우리의 의사 표현 방식이 좀 더 이 도를 벗어나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말씀 중에 저희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오셨는데요. 자, 일단은 오늘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지금은 이제 기지를 좀 떠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방문의 의의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캠프 험프리스가 지난 한국 전쟁 이후에 한미 동맹의 여러 가지 대한민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그 기지들을 총괄한 세계 최대의 미군의 해외 주둔 육군 기지면서 예. 한미 동맹의 미래를 상징하는 아주 상징적인 기지입니다. 거기에서 미국 대통령이 가장 한반도에서 대북한 메시지나 또 대한민국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그 첫 장소로서 해외에 나가서 헌신하고 있는 미군 장병과 그 가족들에 대한 그리고 또 거기에 금상첨화격으로 우리 파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기까지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애국적인 헌신이 자유와 평화와 세계 이 지역의 평화 안전을 지키는 절대 헛되지 않는다. 네. 워싱턴 코리안 워 메모리얼에 있는 프리덤 이스 not free. 이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걸 가장 함축적으로 상징하는 장소에서 첫 한반도에서의 공식 일정, 또 대한민국 방문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는 것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네. 이것이 인근에 많이 알려진 오산 공군기지, 이른바 전략자산이 순환 배치될 때마다 기자들이 가서 망원 렌즈 찍고 있던 거기가 아닌 새로운 기지에서 또 그 비용을 방위비 분담, 그 기지 이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상당 부분을 대한민국이 방위비 분담했다, 네. 건설 분담했다는 거. 그리고 용산 시대, 앞으로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완전히 용산 시대가 정리가 되고 예. 평택 시대가 열리는 첫 서막을 현장에서 체험했다는 게 DMZ를 방문해서 직접 김정은을 겨냥해서 맞대응 이미지 프레임을 형성하는 것보다는 더 큰 전략적 가치가 있는가 아니냐. 그리고 이 장면을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 국민이나 미국 국민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베이징에서도 아마 예의주시하고 있을 전략적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도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냈습니다만 역시 이번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떠한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주목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좀 방점이 맞춰질 거로 보십니까? 이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 공조 시대에서 양자 공조, 다자 공조, 이른바 전략적 인내의 시대가 끝나고 그럼 뭐냐 다음에. 그럼 뭐냐면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고 미국과 같이 행보를 하는 주변국의 윈윈이 되는 한미, 한미일 또 미일, 중국까지를 포함한 주변국의 강력한 지도자들과 같이 행보를 취하는 그런 메시지가 중요하게 나올 거다. 그래서 과거처럼 화염과 분노라든지 네. 완전 파괴라든가 이러한 도발적인 김정은을 무대의 중앙으로 끌어올려 올리는 것보다 구석에 고립되게 만들고 이 국제사회와 또 인류 문명에 대한 도전 세력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상당히 과거에 기존 합의됐던 걸 재확인하는 수준이 아니고 네. 구체적인 논의까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거기에는 통상 문제가 그런 것뿐만 아니고 이 전략자산 순환 배치라든가 만약에 김정은 북한 세력이 오판을 할 경우에 군사적 옵션은 어디까지 어떤 절차로 할 것인가까지 아마 구체적인 작전 계획 수준까지는 아니지만은 상당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한미 동맹의 공약이 말로나 선언적인 재확인이 아니고 일단 유사시는 행동화할 수 있는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가장 상징적으로 즉각 행동해 올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충분히 담길 거라고 봅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군사적 대응 옵션까지 좀 다뤄질 것이라고 보셨는데 원장님 실제적으로 대북 군사적인 어떤 옵션에 대한 얘기가 나눠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낮다고 보입니다. 네. 정상 차원에서 다뤄질 얘기가 아니고요. 그거는 양국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 수준에서 다뤄질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양국 정부 이 수반 정상 간에는 대북 정책의 기본 방향, 원칙 등을 강조가 될 것 같고 역시 지난 1차 정상회담 때 합의했던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서 나가겠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대안은 다 고려하겠다.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오는 것이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걸 원하는 건 아니다. 라는 등등의 그런 좀 굉장히 포괄적인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기자회견 중간에 뭐 기자가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네. 뭐 예를 들어서 군사적인 대안에 대한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 나름대로의 또 대응 방식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문제는 사실 우리 그 정상회담 이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 이것도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예. 그 트위터 하나 때문에 뭐 전 세계가 울고 웃고 하는 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원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위원님, 이 북한이 지금 상당 기간 도발을 하지 않고 좀 잠잠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에 나오는 결과물에 북한도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일본에 의해서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 다음에 그 가장 자기의 목줄과 돈줄을 쥐고 있는 네. 베이징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 파악을 하겠죠. 그러면서도 그들이 절대 외부의 압박에 의해서 굴복한다는 이미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모종의 뭐 어떤 도발적인 제스처를 취하겠죠. 그러나 말이 아니고 행동이 좀 메시지이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무모한 도발을 할 경우에는 강력한 응징 조치를 하겠다라는 네. 것이 분명하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 옳은 얘기고 그 원장님이 얘기하신 부원장님이 얘기하신 거 100% 옳은 얘기인데 예. 그것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적 행동과 조치가 뒷받침돼야 이런 외교적인 그 수사나 레토릭이 힘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20여 년 동안에 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은 총론적인 합의고 실제적인 디테일은 뭐 어떤 그 장관이나 그 밑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은 네. 기존의 두 번의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충분히 확인했고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 5개국 아시아 순방을 떠나면서 키워드로 내세웠던 북한 문제 해법 그것을 논의만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압박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해 나가겠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발적인 또 충동적인 도발을 할 경우에는 절대 간과하지 않겠다. 미국의 의도를 그렇게 너무 얕잡아보지 말자. 나는 그 전략적 인내 시대의 인물이 아니다라는 그걸 보여주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그러나 그 달성하고는 전략적 목표가 전쟁이냐 군사충돌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라는 것은 그 가능성 항상 열어두는 그러니까 일종의 전략적 모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성하려고 하는 최종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 반드시 이건 내 때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길 거라고 봅니다. 네. 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미국의 어떤 전략 자산의 순환 배치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떤 전략 자산의 구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좀 나눠질 가능성은 그 지난번에 1차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기본적인 원칙이 됐고 그다음에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사거리라든가 탄도 중량에 대한 우리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체험하는 안보 위협 특히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전략 자산을 순환 배치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김정은 체제가 어떤 잘못된 오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으면은 예. 그냥 그 일반적인 얘기나 논의만 갖고는 그런 그 압박 효과가 이른바 맥시멈 그 최대의 압박을 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이런 것이 이 엇박자가 나는 그런 게 아니고 같이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주한미군의 구호 중에서 같이 갑시다, 뭐 렛츠 고 투게더라는 게 아니고 네. 이번에는 같이 합시다, 뭐 아직 같이 합시다라는 그런 차원의 전략 자산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는 않겠지만 네. 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 액션 플랜이 어느 정도는 암시하는 수준이라서도 그 정상회담에 포함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지 않고는 북한의 인식과 태도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라는 그런 거고 이러한 최종 결정판은 아마 시진핑 그 주석이 새롭게 공고화된 그 자신의 그 정치적 또 국제사회 위상을 고려했을 때 북한을 더 이상 전략적 자산 이른바 그 입술과 이빨의 관계 그런 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략적 부담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 공조에 또 필요하다면 미중 간의 공조에 적극 동참하도록 격려하고 그의 위상을 세워주는 그런 포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측면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 문제까지 다루지는 않겠지만 그것까지를 염두에 둔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원하는
그 어떤 정치 외교적인 그런 포지셔닝도 충분히 담아내지 미국이 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만 아니다라는 이른바 균형 외교적인 시각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조금 전에 여쭤봤던 그 첨단 무기 구매와 관련해서는 또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전환과도 조금 맞물려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그래서 않겠습니까? 이번에 대통령께서 그 토요일 일요일 일정도 그만두고 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상당히 준비가 된 걸로 또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개론적인 수준에서가 아니고 강론적인 수준에서 이른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뿐만 아니고 네. 그것을 충분한 능력이 됐다는 것을 대내에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조치도 상당히 논의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최첨단 무기에 대한 판매라든가 이런 것도 미국 국내 정치적인 그 효과 측면에서 거론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국방당국이나 관계당국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물꼬를 털어주는 상당한 로드맵도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현재 이 청와대에서 트럼프 대통령 환영식 준비를 하는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네. 원장님, 그 이번 정상회담에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핵 추진 잠수함이라던가 혹은 미사일 지침 개정 같은 안보 관련 선물을 우리나라에 안길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이 부분의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가능성이 있는데요. 핵 추진 잠수함은 좀 쉽지 않다. 그거는 미 국내 법적인 문제가 네. 있고 기술 이전 그리고 비확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인 것으로 생각되지만 나머지 전략 자산의 뭐 배치라든가 전략 무기 판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역시 그건 뭐냐 미국 내 일자리와 관계되는 것이고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로서는 예를 들어서 한국이 해야 할 바를 다 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해서 정말 말이 아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결국 뭐냐면 이것이 그 방위비에 있어서 우리가 2.4%에서 지금 2.9%까지 늘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우리가 말로 하는 국방이 아니라 미국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국방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무기 구매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전략 자산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핵 추진 잠수함 이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당초 오후 2시 반에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잠시 좀 늦춰지는 모양이고요. 지금 들어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용산 미군 기지에 도착을 했고 잠시 뒤에 청와대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우측 화면에 지금 청와대 앞에 경내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이제 국빈 환영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을 했기 때문에 또 여기서 행사가 열렸기 때문에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는 좀 지연되는 것 같은데요. 네. 대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일은 또 국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연설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국빈 방문의 일환으로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또 내놓을 것인가 이 부분에도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 오시기 전에 국무장관, 국방장관 또 많은 그 최고 사령관들까지 전부 다 다녀갔어요. 네. 쉽게 말하면 현장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왔을 때 과거 유엔 총회나 그 미국 국내 정치에서 얘기했던 그 도발적이고 아주 충격적인 발언 이런 것보다는 그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한미 동맹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메시지. 그리고 과거와 같은 말로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행동화할 수 있는 구체적 의지와 결기를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는 당연히 나올 거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맥메스터 보좌관 얘기한 것처럼 그럼 내용을 좀 말을 좀 톤다운하고 좀 이렇게 좀 예우와 격식에 맞는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네. 그거는 모르겠다. 그거는 보통 연설문에 좀 적히지 않은 발언들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연설문에 적혀져 있지 않은 그런 내용을 즉흥적으로 하면서 또 뉴스를 끌어모으는 뉴스메이커적인 기질은 다분히 있죠. 예. 그런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여기서 끝나는 일정이 아니고 중국까지 또 가야 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 유엔 총회에서 했던 그런 수준의 도발적 발언보다는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고 또 이 한반도와 이 주변의 평화 안정을 바라는 다소 절제되고 그런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상에서는 예.
언론이 헤드라이너로 이렇게 장식할 만한 그런 표현은 늘 구상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사실 국회에서는 저 별로 걱정 안 하는 게 오늘 있을 기자회견에서 폭탄 발언을 하려면 가능성이 높고 국회 연설은 굉장히 그간 한미 동맹에 대한 평가와 기여 앞으로의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을 위해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일들 중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에 당초 한중일 외에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만나겠다 뭐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렇게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여기다가 러시아까지 만나면서 북핵 문제를 얘기한다면 북한으로서는 굉장한 압박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여태까지 살아온 역사를 보면 아무도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걸 뒤집고 오늘날 대통령이 됐고 이 북핵 문제 해결이 복잡한 국제 정세와 한반도 주변의 역학관계까지 뚝 했는데 우연의 일치로 일본, 중국, 러시아까지 또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 막 취임한 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때야말로 가장 이 북핵 문제를 상징적으로 본인의 정치 외교적 성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큰 이 계기라는 것을 인식한 거죠. 그런 인식의 바탕 위에서 만약에 김정은 정권이 과거에 그 중소 등거리 정책처럼 그러면 중국이 아니면 러시아로 손을 뻗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앞으로 이제 4선의 고지를 위해서 내년에 또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에이펙 사이드라인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어떤 이른바 협조를 당부하고 예. 같이 가는 그리고 이것이 유엔 안보리의 수차에 걸친 국제 결의와 이런 것의 맥락에서 같이 이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별도 제재 조치를 네. 안 한다 하더라도 이미 기존에 합의된 제재와 이런 강압과 압박,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결코 보상하지 않는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협조를 이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로 용산 미군 기지를 출발해서 트럼프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마린원을 타고 그러니까 전용 헬기를 타고 이 캠프 험프리스에서 용산 미군 기지로 이동한 후에 이 차량을 이용해서 청와대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네. 곧 청와대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 전용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또 마린원을 타고 캠프 험프리스를 갔다가 용산 기지로 오지 않았습니까? 또 험프리스에서는 다시 본인의 전용 차량으로 갈아탔는데 이 저희가 에어포스 원이나 마린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이 보안 시설이 갖춰진 차량으로 알고 있고 이 전용 차량 역시 그런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 미국 대통령 세계 어디를 가나 항상 이른바 핵가방이라고 하는 네. 그 언제 어디서 위기 관리에 대응할 수 있는 지휘 통제 체제의 최정점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를 이미 방문했기 때문에 네. 구태여 서울의 용산 기지까지 방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용산 기지는 말이죠. 주한미군 기지인 동시에 한미 연합사가 있는 네. 기지고 또 유엔 사령부가 있는 기지입니다. 그 뭐 브룩스 사령관이 네. 그 모자를 다 함께 쓰고 있는데요. 예. 그 유엔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평화 번영이 이러한 주한미군과 한미연합 시스템 나아가서 국제연합 유엔의 지휘와 또 협조 아래 오늘날의 평화 안정이 유지됐다는 걸 상징적으로 예시를 하면서 또 용산 기지에 있는 한미연합사 장병들을 같이 격려하는 그런 측면에 있을 때 네. 상당히 그 최고 사령관 영어로서는 싱크라고 그러는데 커맨더 인 치프 사령관 중에 최고 사령관이다. 네. 이런 측면에서 자신의 군사주의 통계 체계의 그 어떤 지휘권을 확실히 재확인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거기서 군사적인 모든 그 메시지 창출을 끝내고 이제 국빈으로서 대한민국의 품격과 예우에 걸맞는 그런 그 환영 행사에 참석함으로써 네. 본격적으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까지 오늘 저녁에 만찬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보를 통해서 예.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차로 청와대로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른 아침부터 뭐 청와대 인근을 비롯해서 광화문 일대 경호태세가 갖춰졌습니다. 서울에는 최고 비상령인 가포 비상을 내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용산 기지에서 청와대로 현재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거리 곳곳에는 성조기와 태극기가 함께 휘날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해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전용 차량을 이용해서 청와대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마린원이라든지 이런 전용 차량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미리 도착하기 전에 이 수송기를 이용해서 미리 한국으로 공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시크릿 서비스, 우리로 말하면 경호팀들이죠. 경호팀들이 사전 답사, 안전조치, 그다음에 특히 동선에 있어서의 불의의 우발적인 어떤 해프닝이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죠. 그래서 이 전용 차량으로 지금 모타케이드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런 걸 통해서 국빈 환영을 하는 도로 통제라든가 이런 경호 조치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만은 네. 이 차창 너머로 봐는 한반도 또 서울 한복판의 평화와 번영, 특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오늘날 있기까지 한미 동맹이 굳건한 기초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예. 초석 역할을 했다는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국빈으로 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과거 6.25 전쟁 시대의 혈맹으로 인식이 됐고 네. 또 이번에 지난 워싱턴 방문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 해병의 그런 투혼에 의해서 그 당시에 흥남 철수 작전 이런 거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만은 이 용산에서 청와대까지 가는 행차 연도에서 느끼게 되는 그런 어떤 현장감 이런 것이 상당히 최고 지도자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네. 이 평화적인 한반도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그런 어떤 다짐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위협하고 도발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또 같이 펼칠 그런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봅니다. 네. 네, 지금 숭례문 앞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행 차량이 이 숭례문을 통과해서 아마 곧 광화문 광장을 지나서 청와대에 도착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청와대에 도착하게 되면은 환영 행사를 통해서 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서 선발대가 지금 이동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이제 대통령 곧 뒤에 따라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에 도착하게 되면 곧바로 환영식 행사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저희 화면에 잡히고 있는데요. 조금 전 선발대 화면에 이어서 지금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청와대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경우가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미 대통령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네. 굉장한 또 방탄 같은 것들이 또 준비가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네.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마린원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저희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오산 공군기지에서 이 평택기지로 이동할 때 똑같은 두 대의 마린원 헬기가 뜨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경호를 위한 것이라고 봐야 될 텐데. 경호 안전 조치. 그다음에 만약에 우발 사태에 네. 대비해서 넘버 2. 그러니까 에어포스 1이나 이런 것 갈 때도 항상 예비기가 또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만약에 있을 또 경호 위험 사태에 대비해서 표적을 흐리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죠. 근데 지금 이 연도의 모습에서 좀 우리가 평양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해 보면 과거 60년대, 70년대 외국 국빈이라든가 교황님이 왔을 때 이 동원된 인파하고는 네. 다르게 예. 우리가 상당히 차분하면서도 자율적인 그런 선진국의 면모를 보이고 있지 않겠느냐. 아쉽게도 일부 반대 집회하는 분들이 있으지만은 이것은 국가 이익, 국익 차원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봅니다. 네, 그래서 네. 이번 이동을 통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비즈니스맨으로 서울에 왔던 그런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무거운 자신의 언행과 또 동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갖는 함축적 전략적 소통의 가치를 네.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거로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조금 전에 지나갔던 선발대가 지나갔던 숭례문 앞에 이제 잠시 뒤면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청와대까지 도착하기까지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에 도착하게 되면 이 공식 환영 행사 이후에 이 아무래도 방명록에 서명을 하고 또 이 청와대로 이동을 해서 단독 정상회담 그리고 확대 정상회담 순을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자 공식 환영식에는 장병 군악대를 포함해서 300여 명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뭐 그야말로 전통 또 현대를 어우르는 장면을 연출할 예정인데요. 지금 이제 숭례문 앞을 지나니까 좀 한 10분 정도 뒤면은 10분 내외로 청와대 앞에 도착을 하게 되고 공식 환영식도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분 이내 도착할 것이라는 판단도 들고요. 네. 앞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험프리스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위대한 동맹이다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이 부분 아무래도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그 형용사를 동원해서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드는 그 능력은 아주 출중하죠. 뭐 저 일본의 아베 총리에 대해서도 아주 각별한 어떤 우위와 또 신뢰 관계를 표명했는데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과도 벌써 3번의 그런 정상회담 조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한미 동맹의 그 어떤 문서상이라든 국가 대 국가의 그런 것도 좋지만 최고 지도자의 상호 그 친밀감, 인간적 신뢰도 이런 것도 상당히 그 우리 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네. 어떤 그 촉매제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이 이제 그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에 아주 중대한 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품격에 맞게 정중하면서도 우리 대한민국만이 갖고 있는 문화 선진국으로서의 단아한 아름다움, 기품과 또 이런 아름다움이 함께 이루어지는 좋은 문화 향연이고 국빈을 맞이하는 어떤 국가적인 어떤 경축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 지금 차량 안에서 이 서울 시내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정상회담 기간 동안 이 북한이 앞서서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결과를 북한 김정은이 좀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번 이 아시아 순방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한다면 이 순방 이후에라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미 그 핵 개발을 그 ICBM 개발까지 완성해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완전히 완비하고 그것을 실증하는 조치가 취할 때까지는 계속 도발적 언행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계속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아시아 순방 이 기간 중에 도발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무모한 게 아니냐. 그 가능성 상당히 낮지 않겠느냐. 그러면 시점과 방법에 대해서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을 봐가면서 정세 분석 판단하고 그들이 말하는 전략적 셈법에 따라 이런 그 시기와 도발 수위와 방법을 조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은 지금은 상당히 웅크리고 자세를 낮추면서 메시지의 수위와 그 내용에 대해서 물론 선전선동 당국에서야 아마 반발을 하겠지만은 네. 그 최고 지도부나 김정은과 그 주변에 모이는 참모들은 서울에서 또 베이징에서 일어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와 그 수위, 강도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북한이 일단은 이번 순방기간 이후에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해주셨지만 일단 우리 군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아무래도 대북 감시 태세 대폭 강화됐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전부터 상당히 그 감시 태세가 강화됐고 한미연합 감시 정찰 자산을 비롯해서 3개의 항모 전단 그리고 모든 그 피스 아이를 비롯해서 조기 경보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돼서 북한의 일거수일투족 특히 군사적 동향과 관련해서는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야전에서 또 공중에서 심지어 잠수함 행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또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상징후할 때는 바로 이런 그 수행팀에게 보고되는 그 체제가 완벽하게 갖춰졌다고 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청와대에 이제 도착을 한 것 같죠? 네, 곧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청와대에서 의장대와 군악대 300명이 참가한 환영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또 이 한일 양국의 어린이들이 또 이 한미 양국의 정상들과 함께 이 환영 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네, 그야말로 전통 또 현대를 어우르는 장면을 연출을 할 것 같고요. 연출을 할 것으로 또 보입니다.
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 청와대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환영 행사가 열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 의장대가 이 청와대 정문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공식 환영식이 당초 2시 반에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만 현재 시간이 이제 3시 15분이 조금 넘었는데요. 이제 공식 환영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 뭐 의장 대장의 뭐 경례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진행이 된 뒤에 방명록에 서명을 하고 단독 정상회담도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오늘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서 뭐 잠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뭐 북핵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은. 그렇죠. 아시아 순방을 떠나기 직전에도 그 핵심적인 아젠다가 북핵 문제 해결이다. 그리고 통상 문제도 물론 국내적으로는 미국 국내적으로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많겠지만은 이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해 가지고 이 본인의 아시아 순방 성과를 네. 최대한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그 외교적 성과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을 통한 북핵 문제의 기본 틀을 더 확고하게 다지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보여주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그 결기와 구체적인 행동화 계획까지를 포함해서 저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군사력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상당히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이런 공조 시스템을 바탕으로 네. 또 국경에서 그것을 더 확고히 하는 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거의 혹독한 응징의 대가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계속할 경우에는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재촉하는 자충수가 될 거라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시키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거 봅니다. 네. 일단 청와대 행사에서는 이번 공식 국빈 행사 만찬까지 이어지는 행사를 통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굳건한 한미동맹의 그 태세를 더욱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전용 차량이 이 청와대 분수대를 지나서 청와대 앞길을 이동하고 있는 모습 보시고 계십니다. 이제 곧 앞길을 지나서 청와대 본관 앞에 있는 문을 통해서 이 청와대 경내로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의장대와 군악대 호위를 받으며 현재 청와대 영빈관 정문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환영 행사가 시작이 됐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공식 환영식에는 이 장병과 군악대를 포함해서 약 300명이 참석을 할 예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장면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미국 대통령의 환영식에는 일반적인 행진곡이 연주가 됐지만 이번에는 25년 만에 국빈 방문이라는 의미를 살려서 미국 대통령의 전용 공식 입장곡 헤일 투 더 치프가 연주될 예정입니다. 또 퇴장곡은 문재인 대통령 전용곡인 미스터 프레지던트가 연주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청와대 앞길을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 차량이 이동하는 모습 보시고 계십니다. 곧 이 차량이 좌회전을 하면 청와대 경내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쭉 네. 직진을 하면 이 청와대 본관으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 청와대 주변을 지금 화면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가 함께 내걸려 있고요. 청와대 직원들도 모두 국빈을 맞을 준비를 마친 모습입니다. 현재 300여 명의 의장대 그리고 군악대의 의전 속에서 대대적인 환영 행사가 시작이 됐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 영빈관 정문으로 접근하고 계신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은 청와대 영빈관을 지나서 청와대 본관으로 이동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차량이 도착을 하게 되면 이미 한 차례 문재인 대통령 캠프 험프리스에서 이미 이제 맞이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청와대에서 또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음악의 메시지 선곡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빈을 맞이할 때는 오시는 손님의 맞춤형 선곡이 상당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전통과 현대가 아우르는 이러한 청와대의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이런 환영 행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군악대 전통과 현대가 아우르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문화 한국의 이미지 또 가깝게 다가오는 평창 올림픽의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까지도 담아내는 네. 그런 간접적인 메시지 전달 효과도 우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방문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하는 그 공식 일정 내지 확대 단독 정상회담은 네. 별도로 영부인이 멜라니 여사를 모시고 하는 그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문제라든가 노인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다양한 대화를 통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어쨌든 그 자유민주적 가치와 이 시장 경제 그런 기본적인 가치를 같이 공유해 나가면서 또 문화라든가 삶의 질을 높인다는 다양한 대화가 오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기간은 짧지만 그 내용의 측면에서는 어느 정상회담 못지않은 그런 성과로 연결될 것으로 저를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전용 차량이 청와대 경내에 진입을 해서 본관 앞에 도착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청와대 직원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곧 트럼프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직접 이 본관 앞으로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영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 차량에서 곧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상당히 이 어린이들이 오늘 또 이 청와대에서 한미 양국의 태극기를 흔들면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어린이는 뭐 우리 미래를 상징하는 또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죠. 지금 저 보이시는 장면 보시죠.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예. 굉장한 친밀감을 과시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직접 악수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환영을 해준 분들에게 이야기를 잠시 했고요. 지금 잠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저기 트럼프 대통령 그 바디 랭귀지라고 그러죠. 제스처를 좀 살펴보면은 네. 이렇게 건성건성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하더라도 상당히 진정성 있게 어떻든 그 몰입하는 그런 정도로 그 당시 상황을 주도해 나가는 묘한 그 주도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런 그 어떤 자그마한 그 장면 속에서도 그 상황을 주도해 나가면서 자기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고 하는 그런 독특한 주도력이 오늘의 트럼프를 맞는 거 아닌가 그런 해석을 또 해봅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밝은 표정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어떤 양국 정상 간의 이 유대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다, 긴밀하다 이런 해석으로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캐주얼한 뭐 골프 치면서 햄버거 네. 먹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예. 상당히 그 친밀감을 서로 확인하고 그런 그 신의 관계를 저러한 그 공식적이면서도 품격 있는 행사와 예우를 통해서 서로 확인하고 이것이 전 세계로 이것이 또 보도가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한미동맹 굳건함과 또 안보 불안감 일부 또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것을 해소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지금 의장대 사열을 받은 한미 양국 정상이 지금 의장대 사열을 받고 이동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전통 기수단을 네. 통과를 했고요. 조금 전에는 어린이 환영단과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두 정상이 오늘 모두 또 푸른색 넥타이를 맸군요. 푸른색은 그 예. something blue라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예. 결혼식 앞두고도 블루 파란색에 대한 상징성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중국 방문할 때는 어떤 타이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네. 어쨌든 맑고 밝은 또 희망찬 미래를 상징하는 그 넥타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상징적인 효과도 고려한 게 아닌가. 그 동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충분하게 연습이 되고 또 그거에 대한 한치의 오차나 또 허점이 드러내지 않도록 하는 이런 완벽한 준비가 돼 있고 아마 청와대 그 경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상당히 아늑한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서 그동안에 쌓였던 피로나 이런 것도 풀어가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한미 양국 정상이 의장대 사열을 받고 있고요. 지금 미국 국가가 연주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가 연주된 데 이어서 애국가가 뒤이어서 연주될 예정입니다. 네. 그 조금 전에 나왔던 헤일 투 더 치프라는 입장곡도 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그렇죠. 미국 사실상의 전 세계 최대 강국에 대한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환영하는 그리고 헤일이라는 게 지금 내 마음과 정성과 모든 걸 다쳐서 환영한다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그 동북아시아 평화 안정, 또 한반도 평화 안정을 바라는 모든 염원을 담아서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하는 메시지가 음악의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네, 저희 말씀 중에 정임교 인하대 교수도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한미 양국 정상이 의장대 사열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가 연주되고 있고요. 뒤이어서 애국가가 연주될 예정입니다. 앞서 이 화면에서 보셨지만 양국 정상 표정 굉장히 밝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양국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금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좀 예측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이어서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한국 국민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있을 것이고 네. 또 한편으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특성이 그렇습니다만은 잘 나가다가도 또 한 번 또 삐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그 부드러운 분위기가 계속 지속이 되기를 기대합니다만은 네.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미국 국가에 이어서 현재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군악대가 애국가를 연주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이 양국 국가가 연주되고 나면 이 양국 대통령 내외가 주요 인사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서 환영 행사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 환영 행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이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양국 정상이 이 본관에 입장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명록에 서명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바로 단독회담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단독회담, 아무래도 확대 정상회담도 있습니다만 단독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현안에 대해서 속 깊은 얘기를 나눌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단독 회담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동안 한미 관계에서 본다면 북핵 문제, 또 통상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한미 FTA 문제, 이 두 가지가 아마 큰 그 이슈가 될 것 같고 두 분 정상께서 일정 부분 의견 교환을 하고 나면은 장관급 인사들한테 일종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이고 확대 정상회의에서 좀 더 구체적인 게 이제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 곧 공식 환영 행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의 국가는 다 연주가 됐고요. 한미 양국 정상이 지금 다시 이동을 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또 그 한미 정상이 정상회담 이후에는 또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면서 또 우애를 다지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본다면은 그 아베 수상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네 차례에 걸쳐서 일단은 뭐 식사 자리가 있었고 네. 또 골프 회동도 상당히 길게 했거든요. 네. 결국 이제 정상 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 기회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박 2일 머뭅니다만은 그 기간 동안에라도 특히 그 단독 정상회담 외에 산책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그런 유사한 모임을 통해서 미국 대통령한테 우리나라의 특수성이라든가 또 앞으로 한미 관계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인식을 시킬 건 시키고 또 우리가 양해를 구할 건 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좋은 계기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네. 이 한미 양국 정상관 정상회담 이후에는 또 이 공동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또 한미 양국의 취재진들이 양 정상에게 또 질문도 할 예정이라서 여기서 또 다양한 또 이슈들이 또 다뤄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걱정되고 또 기대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보면은 단독 회담하고 그 다음에 확대 정상회의 하고 나서 기자회견장을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이 쇼맨십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했거든요. 네. 일본에서도 물론 그랬었고 예. 또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의에 있어서도 잘 나가다가 기자들이 있거나 카메라가 있는 데서만 서시면은 그냥 그동안에 쌓였던 말들을 그냥 다 풀어놓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잘 넘기느냐에 따라서 또 이 한미 정상회의의 성과가 드러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와서 또 한국 국민들이 또 우리 한반도가 처한 상황을 이해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워싱턴 DC에서와 같은 수준의 어떤 그런 가격한 또 돌발 예. 발언은
피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우리 측 환영 인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양국의 정상회담이 끝나고 또 기자회견도 있겠습니다만은 만찬에 앞서서 이제 또 상춘제에서 차를 마시면서 환담을 또 갖게 되는데 여기서의 분위기도 또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양국의 그 문화적인 그 소통도 하면서 말이죠. 아까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 교수님께서 그 기자회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 언론에서 어떻게 프레임하는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 어떻든 그 문제나 또 갈등 요소를 찝어내고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식의 질문을 할 경우에는 어떻든 그 대응 수위에 있어서 돌발적인 수준의 어휘라든가 표현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흐름이 국내 정치에 있을 때 그 대선 기간에 하는 그 유세라든가 이 정치적인 관심을 끌어오게 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이번에는 상당히 절제되고 조율된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또 한국 문화의 독특한 그런 측면이라든가 또 정상회담의 분위기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환대하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단순히 대북 메시지라든가 통상 문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아까 엔터테인먼트 기질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상당히 상대를 기분 좋게 띄워주는 능력도 출중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격식이 차려진 대로 가는 그런 행보는 아니고 그 상황을 더 다시 그 업그레이드고 이른바 흥행을 더 끌어올리는 그것처럼 과거처럼 뭐 그 you are fired 너 해고야 하는 그런 식의 표현보다는 그 반대 그 어쨌든 양국 간의 우위와 신뢰관계를 더욱 그 실감나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등장할 거로 저는 기대합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이 취임 이후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북한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만 아무래도 북한과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이 대북 관련 메시지를 발신한다면 이 갖는 의미 또 북한으로서 갖는 부담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특히 또 그 한반도, 또 한국 서울을 방문하게 된 것도 네. 한미 동맹에 대한 굳건한 미국의 입장을 대내외에 가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가장 컸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뭐 일본에서도 북한에 초점을 맞춘 그런 그 입장을 여러 차례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그보다 더 수위를 좀 더 높인 어떤 그런 그 입장, 정책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저도 동감인데요. 일본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게 이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네. 그럼 뭐냐? 다음에 그 트럼프식 대북 정책 기조를 한마디로 축약하는 브랜드가 뭐냐라는 게 했을 때 아마 국회 연설이나 아마 정상회담 직후 여러 가지 그 성명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대북 정책 기조 그것을 밝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오후에 이제 북경으로 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동아시아 이번 그 방문에 많은 목적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중국에서의 행보를 염두에 둔 어떤 측면이 가장 클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중국에 날리는 메시지도 상당히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자, 지금까지 저희가 공식 환영식을 함께 보셨는데요. 양국 정상이 각국의 환영 인사 또 수행원과 인사를 교환했고요. 이제 청와대 본관으로 이동을 해서 방명록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말씀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